자, 여기까지 왔으면은 경기 순환 곡선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해도 스스로 그릴 줄은 알아야죠. 경기 순환 곡선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시작했으면은 중간점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봅시다. 위로 올라가다가 정점을 찍고 내려갑니다. 그래 더 내려가가지고 하락을 하다가 하락의 정점을 찍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순환의 뭐라고 하죠? 한 사이클이라 그러나요? 한 사이클.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랑 시작점이 똑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이게 경기 순환이에요. 근데 보기가 경기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래프네.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모습이네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어야 돼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경기가 상승을 하고 바로 이 점 정도에서 한 요 정도 구간이겠네요. 요 정도 구간에서 정점을 찍는다는 거예요. 한 여기쯤까지 구간으로 봐야겠다. 이 정도 구간에서 정점을 찍는다는 거예요. 이 구간이 정점을 찍는 구간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여기에서 하락을 한다고. 오케이? 이 하락하는 이 가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사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는 이 국면에 있는 이 가 지점에 대한 것을 이 경기 순환으로 이해를 하지 않았어도 이 문제에서 이 보기 문제로 이 그림까지 줄 정도면 이 부위, 이 가라는 이 지점이 엄청 중요한 부위라는 건 알 수가 있잖아. 이 가라는 지점은 결국은 이 지문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무슨 말을 했어요?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정리하면 케인즈가 말하는 유효수요에 대한 이야기, 공황에 대한 위험, 유효수요에 대한 이야기, 이걸로 첫 문단에서 일단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주죠. 왜냐면은 이 유효수요, 아니면은 이 공황 이야기는 우리 대학교에서 배우는 경제에서도 따로 한 단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을 정도로 살짝 이야기가 동떨어진 느낌이 드는 주제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먼저 이해를 주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이제?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요런 식으로 경기가 좋다고 그냥 생산만 막 늘리다가, 점선이 생산이죠. 생산만 막 늘리다가, 그게 소비랑 차이가 벌어지는데, 이 차이는,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소비가 생산량을 그대로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생산을 존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확신은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되면 이것까지 같이 풀겠네.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나요? 생산된 상품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생산된 생산과 소비의 차이에 있는 이 차이의 물량이 다 팔려야 된단 말이야.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생각으로는. 왜냐면 생산할수록 요거 그냥 설명을 해줄까요? 간단하게 생산을 할수록 이게 뭐예요?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해서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월급을 주죠. 이 월급으로 생산을 많이 할수록 기업이 노동자 고용을 많이 해서 월급을 많이 주니까 이건 또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비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요렇게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소비가 생산을 따라오지 못할 일은 없죠.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생산된 상품이 판매되지 않는다면은
제일 먼저 손해를 보는 데는 어디겠어요? 판매가 안 되면 기업이겠죠. 기업이 망한다는 거예요. 기업이 망하면은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못 줘. 못 주죠. 실업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이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린 거지. 기업 도산 그로 인해 실업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파는 결국은 이 차이는 좁혀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세이의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에 의해서 이건 나중에 경제학 배우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응 아니야 대공황이 와버린 거죠. 대공황이 와서 지금 여기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 가라는 부분에서 고전파는 차이가 좁혀진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대공황이 와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 케인즈는 유효수요 이론이라는 새로운 법칙을 만들었대요. 이게 뭐냐면 기업의 생산량은 투자와 소비를 합친 유효수에 크게 결정된다는 것이지. 이거 뭐 여기서 엄청 간단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부분까지 이해를 하려면 더 깊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하진 않을게요. 어찌 됐건 간에 이 유효수요라는 것은 구매력이 뒷받침된 수요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이 물건을 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고 싶어 하는 게 진정한 수요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페라리, 포르쉐 요런 것들을 사고 싶어요. 수요인가요? 수요로 봤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페라리, 포르쉐 이런 고급 스포츠카를 살 돈이 없잖아.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유효 수요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유효한 수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고 싶어 하는 어떻게 보면 수요가 아니라 그냥 망상일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유효 수요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유효 수요의 감소로 결국은 대공황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런 설명이 있네요. 생산성은 크게 향상되었고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이만큼 증가를 했는데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은 이만큼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면 얘랑 얘의 차이에 의해서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유효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과잉 생산, 과소 소비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에 케인즈는 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효 수요의 창출을 주장했는데 이것 역시도 지금도 계속 이 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문 자체가 결국은 가라는 놈의 지문인 거예요. 오케이? 이쯤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그냥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어요. 자, 이 가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고전파에서 이야기했을 때 이런 식으로 쭉 경기를 부양해 나가면서 생산이 소비를 창출을 하니까 계속 생산을 늘리면 될 거야 라고 해서 생산을 늘렸는데 그게 웬걸? 그게 아니라 소비가 생산을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은 이 차이가 나는 이 생산과 소비의 차이만큼 물건이 팔리지 않게 돼서 생산을 이만큼 그냥 생산량 100% 늘려 200% 늘려 해가지고 늘린 기업들이 줄도산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실업을 하게 된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오케이? 이 부분의 원인에 의해서 이게 이 부분이 대공황으로 빠지게 된 길이라는 거죠. 답은 4번이죠. 그러니까 생산 감소, 소비 감소. 그런데 뭐 사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보지 않아도요. 그냥 이 점선과 실선을 보면 생산 어떻게 돼요? 감소, 소비 어떻게 돼요? 감소. 생산과 소비가 급격히 감소. 요것만 보고 체크해도 사실은 답을 맞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했어요? 케인즈는 아니다. 유효 수요가 딸려가지고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론을 전개하고 설명을 한 겁니다. 읽어주시면 다 이해가 되겠죠? 그 과정에서 절약만 하는 것이 좋지는 않다. 돈 좀 갖다 써라. 라는 말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지문은 가에 대한 지문이었던 겁니다. 오케이? 이야기를 좀 길게 했어요.